안녕하십니까. 창업진흥원 성낙길 차장입니다. 지금부터 예비창업 패키지 사업비 관리 기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 기준 설명에 앞서 사업 개요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창업 패키지는 혁신적인 기술창업 아이디어를 보유한 예비창업자의 사업화 자금 최대 1억 원 창업 교육 멘토링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올해에는 일반 분야와 특화 분야로 구분하여 예비창업자를 모집하였고, 창조경제혁신센터 등 각 분야별 전문성을 보유한 기관을 주관기관으로 지정하여 총 1,700명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협약 절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예비창업자 분들께서는 배정받은 사업비가 있으실 겁니다. 그 배정받은 사업비에 따라 수정사업계획서를 작성하시어 주관기관으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배정받은 사업비에 따라 사업계획서의 규모, 내용, 일부 조정은 가능하지만 사업 아이템의 변경은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다음으로 지금 수강하고 계신 사전교육을 모두 수강하시고 전담 멘토 매칭 절차가 진행되게 됩니다. 주관기관에서 전담 멘토 풀을 예비창업자에 안내드리면 각 예비창업자별로 배정받은 사업비에 따라 수정사업 계획서를 주관기관으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그 수정사업 계획서를 작성하실 때 배정된 예산만큼 사업 규모라든지 내용의 일부 조정은 가능하지만 창업 아이템 주제에 대한 변경은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주관기관과 협의하여 수정사업 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지금 수강하고 계시는 사전교육을 다 수강하시고 전담 멘토 매칭 절차가 진행됩니다. 전담 멘토 풀을 주관기관에서 제공하면 각 예비창업자 분들께서는 전담 멘토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다만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선정되신 예비창업자 분들께서는 PD가 전담 멘토 역할을 대신하기 때문에 별도의 전담 멘토 매칭 절차가 없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주관기관 통해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첫 번째, 두 번째 절차를 마치시면 전담기관인 창업진흥원과 주관기관, 예비창업자 간에 3자 협약이 진행되게 됩니다. 3자 협약은 온라인으로 진행되어 오니 협약서의 내용을 꼼꼼히 살펴보시고 전자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협약기간은 총 8개월입니다. 협약 종료 2개월 전까지 반드시 창업을 하셔야 하고 협약 종료 후 1년 동안 창업을 유지하셔야 됩니다. 사업비 승인 관리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비 지출의 경우 예비창업자 분들께서는 사업계획서에 따라 사업비를 집행하시고 관련 증빙서류를 주관기관에 제출하시면 주관기관에서 1차 승인, 2차 승인을 통해 사업비 집행 승인을 처리하게 되고 그 이후에 사업비가 거래처 또는 예비창업자 사업비 계좌로 지급되게 됩니다. 다만 사전 승인을 받으셔야 하는 건들이 있습니다. 외주 용역 1천만 원 이상, 구매 품목 300만 원 초과하는 등 이런 사전 승인 받아야 하는 건들에 대해서는 주관기관의 전담 멘토의 사전 승인 검토 보고서와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유를 주관기관에 제출하시면 주관기관에서는 사업운영위원회 등을 통해서 그 집행의 적정성을 검토하게 됩니다. 이 사전 승인 절차가 승인되어야 그 이후에 예비창업자 분들께서는 사업비를 집행하실 수 있으시고 사전 승인 필요사항에 대해서 사전 승인을 받고 예산을 집행하실 경우에는 예산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으니 반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사업 수행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창업자는 협약기간 8개월 동안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비를 집행하시고 창업교육 40시간을 모두 이수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매칭된 전담 멘토와 월 2회, 월 2시간 이상 전담 멘토링을 반드시 진행하셔야 합니다. 전담 멘토 이외에 전문가와 자유롭게 멘토링을 진행하고 싶으실 때에는 주관기관의 포인트 멘토링 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관기관의 안내를 통해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협약 체결한 이후에 협약기간의 2분의 1 시점에 주관기관에서 예비창업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중간점검을 진행하게 됩니다. 다만 진도가 부진하거나 사업비 집행률이 현저히 저조한 경우에는 현장 또는 대면으로 중간점검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협약 종료 이후에는 주관기관에서
창업자에 대한 최종 점검을 실시하는데 최종 점검은 발표 점검으로 진행됩니다. 점검 결과에 따라 완료 또는 실패 판정 처리되며 실패 판정 받으실 경우 지원받으신 사업비가 환수될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밖에 협약기간 동안 주간기간뿐만 아니라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창업진흥원에서도 예비창업자에 대한 수시점검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담 멘토가 3개월마다 1회 예비창업자 사업장에 방문하여 직원 근로 현황, 기자재 관리 현황 등을 점검할 수 있으니 이 부분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창업교육입니다. 선정된 예비창업자는 사전교육, 역량강화교육, 심화교육, 3가지 교육을 모두 이수하셔야 됩니다. 지금 진행하고 계신 사전교육은 반드시 이수하셔야 협약 대상이 되오니 꼭 전체 과정을 이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역량강화 교육은 아이디어 보완, 비즈니스 모델 구체화, 기업가 정신 등 예비창업자의 역량 강화를 위한 실무 중심의 교육으로 진행됩니다. 이 역량 강화 교육은 주간기간에서 진행하고요. 협약기간 동안 주간기간별로 일정이 다르게 운영되어 오니 세부적인 커리큘럼은 주간기간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심화교육입니다. 심화교육은 전담기관인 창업진흥원에서 전문 교육기관을 지정하여 마케팅, 투자, 브랜드 개발, 시장조사 4가지 영역에 대한 전문 교육을 진행하게 됩니다. 예비창업자 분들께서는 이 4가지 분야 중 원하시는 분야를 선택하시고 이 정해진 커리큘럼에 따라서 교육을 받으시면 됩니다. 세부적인 교육 일정과 교육 기간에 대해서는 추후에 별도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담 멘토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담 멘토는 창업진흥원의 온라인 멘토링 시스템을 통해서 전 과정이 진행됩니다. 멘토 매칭, 멘토링 수행, 스케줄 관리, 멘토 평가까지 전 과정이 이 시스템으로 운영되게 되며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가이드와 사용 방법에 대해서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사업비 집행 기준에 대해서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 집행 기준 설명에 앞서 꼭 유의하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사업비 집행 방법에 대한 주요 사항에 대해서만 안내를 드릴 것이고 저희 협약기간 동안에는 예비창업자분들께서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통합관리 지침, 예비창업 패키지 세부관리 기준을 반드시 준수하셔야 됩니다. 따라서 화면에 보이시는 다운로드 경로를 보시고 이 2가지 파일을 다운받으셔서 이 2가지 자료에 대해서 반드시 꼭 전체 내용을 숙지하셔야 합니다. 지침 등을 미준수하여 중요사항을 위반할 경우 제재 또는 사업비 환수가 이루어질 수 있으니 예비창업자분들께서는 꼭 이 2가지 자료 숙지하시고 사업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화 자금 집행 방법입니다. 사업화 자금을 집행하시는 방법은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전용카드, 두 번째, 전자세금 계산서입니다. 전용카드 사용과 전자세금 계산서 사용권에 대해서 공급가액에 한해서만 지급을 해드리고 부가세는 예비창업자분들께서 부담하셔야 됩니다. 전용카드에 적립된 카드 포인트 사용하실 수 없으시고요. 사업비 카드 이외에 개인 카드 또는 법인 카드 또한 저희 사업비 집행에 제한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비창업자 사업비 집행 패턴들을 분석해서 부정집행 방지를 위한 이상거래 자동탐지 시스템을 올해부터 도입했습니다. 고의 또는 거짓으로 사업비를 부정수급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국고보조금 관리 지침에 따라 고발 조치될 수 있으니 꼭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업비 집행을 위한 보조세목표입니다. 창업활동비를 제외한 나머지 비목에 대해서는 집행 한도가 없이 자유롭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창업활동비의 경우 월 50만 원 한도 내에서 집행이 가능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비목별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료비입니다. 재료비는 사업계획서 상에 시제품을 제작하는 데 소요되는 재료 또는 원료를 구입하는 비용입니다. 구매하시는 재료가 사업계획서 상에 제품을 제작함에 있어서 반드시 연관성이 있어야 하고요. 협약기간 내에 납품이 가능한 재료여야 합니다. 재료 또는 원재료 구입에 따른 배송비도 포함해서 집행이 가능합니다. 금속, 보석, 원석 등 현금화가 가능한 재료는 구매가 불가능하지만
사업계획서 상의 제품을 제작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주관기관 사전 승인을 통해 집행이 가능합니다. 특별한 사유 없이 구매 수량이 많을 경우에도 주관기관에서 사업비 집행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국외 기업과의 구매 거래 시 관세는 동사업비로 집행이 불가합니다. 위반 사례로는 화면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외주용역비입니다. 자체적으로 시제품을 제작할 수 없는 경우 외부 업체에 의뢰, 제작하고 이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비목입니다. 사업화를 위해 외부 전문기관을 통한 시장조사, 연구용역 등도 집행이 가능합니다. 외부 업체는 1년 이상의 해당 분야 종사 경력을 반드시 보유하여야 하고 외주용역 대상 창업 아이템과 유사한 아이템의 제작 경험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외주용역비는 수행 완료 후 일시납을 원칙으로 하지만 예외적으로 분할 지급을 허용합니다. 다만 선급금이 500만 원 이상일 경우에는 선급금 보증보험 증권을 반드시 주관기관에 제출하셔야 하고요. 선급금이 500만 원 미만일 경우에는 각서로 대체 가능합니다. 외주용역 결과물이 정산 시점에 정상적으로 구동되지 않는 경우 사업비 집행이 불가하십니다. 또한 선급금은 계약금액의 50%를 초과해서 집행이 불가합니다. 외주용역의 과업가, 수행업체의 사업자 등록증상의 업태, 업종을 확인하여 연관성이 부재할 경우에도 외주용역 진행이 불가하실 수 있습니다. 외주용역 1,000만 원 이상 또는 1년 이하의 업력의 업체와 외주용역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반드시 주관기관의 사전 승인을 득하고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당해년도 동사업에 참여한 창업기업 간 거래, 창업기업 대표자가 현재 재직 중이거나 퇴사 후 1년 이내 기업과의 외주용역 거래도 제한되어 오니 이 점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저희 외주용역은 사업자가 아닌 프리랜서와 거래가 불가합니다. 또한 프리랜서 중개 서비스를 통한 사업비 집행도 불가합니다. 그리고 창업기업의 귀책 사유로 인한 용역계약 파기 시에는 위약금, 손해배상금, 지체상금 등은 저희 사업비로 지급하실 수 없으시고 본인 부담하셔야 합니다. 양산 목적의 금형제작비도 집행 불가하오니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기계장치비입니다. 기계장치비는 사업화를 위해 필요한 일정 횟수 또는 반영구적으로 사용 가능한 기계 또는 설비, 비품을 구입하는 비용입니다. 개인용 PC, 노트북, 경영활동과 관련된 사무용 컴퓨터도 구매 가능하십니다. 사무용 복합기, OA기기, 범용 소프트웨어로도 구매 가능하시고 기계장치 구입에 따른 배송비도 포함하여 집행하시면 됩니다. 다만 개인용 PC의 경우에는 임직원 1인당 한 대에 한하여 구매가 가능하오니 이 부분 참고하여 주시고 이 구매하신 기자재에 대해서는 협약기간 동안 예비창업 패키지, 창업기업 지원사업 자산으로 구분하여 협약기간 종료 이후에도 5년간 반드시 관리하시고 임의로 처분이 불가합니다. 사무용 공간에 들어가는 집기, 가구, 생활가전 등으로 구매가 불가하십니다. 다만 이러한 가구, 생활가전 등이 창업 아이템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주관기관의 승인 하에 구매가 가능하십니다. 통신기기도 사업계획서 상의 시제품 제작과 연관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 구매가 가능하고 아이템 개발을 위한 영상 콘텐츠 제작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카메라, 캠코더 등 촬영기기 및 장비 구입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단순 제품 홍보를 위한 촬영용 카메라, 캠코더 구입은 불가합니다. 또한 USB, 외장하드 등 저장장치 또는 단순 소모성 부품도 저희 기계장치비로 사용이 불가하고 창업활동비로 사업비를 집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반 사례는 화면의 내용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특허권 무형자산 취득비입니다. 사업계획서 상의 창업 아이템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지식재산권의 출원, 등록과 관련된 실소요 비용을 집행하는 비목입니다. 창업 아이템 사업화와 직접 관련이 있는 산업재산권, 특허, 소프트웨어 등록 포함 저작권 등의 출원 등록에 소요되는 실소요 비용을 집행하시면 됩니다. 협약 체결 이후 출원한 지재권에 대해서는 선행기술조사비, 우선심사 청구비도 집행이 가능합니다. 출원인, 최종 권리권자는 반드시 창업기업 본인이 되셔야 하며 법인일 경우에는
창업자 본인이 대표이사일 경우 법인 명의로 출원이 가능합니다. 유의사항으로는 협약 이전에 출원한 지재권 관련 비용과 등록 시 발생하는 대리인 성공 보수료는 집행이 불가합니다. 다음으로 인건비입니다. 소속 직원이 사업에 직접 참여하는 경우 과제 참여율에 따라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대표자 인건비는 지급이 불가합니다. 협약기간 중 신규로 채용한 인력과 기고용된 인력에 한해서 인건비 지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신규 채용 인력의 경우에는 협약 종료일 1개월 이전에 신규 채용한 인력에 한하여 인건비 집행이 가능합니다. 인건비는 사업자 개시일 이후 고용보험 가입 직원에 한하여 집행이 가능하고 사업자 부담 4대 보험료를 포함하여 집행이 가능합니다. 화면에 보시는 인건비 산정 기준표에 따라 소속 직원의 인건비를 산정하고 직원의 과거 소득이 법정 최저급여보다 적은 경우 최근 3년 이내에 근로소득이 없는 경우에 인건비 산정 기준에 따라서 인건비를 산정하시면 됩니다. 최근 3년 이내에 근로소득이 있는 직원의 경우 해당 연도 급여 총액을 해당 연도 근무개월수로 나누어 급여를 지급하시면 되고 최근 3년 이내에 근로소득이 없을 경우에는 창업 아이템이 제조업일 경우 최대 월 233만 8천원, 창업 아이템이 지식서비스업일 경우 월 249만 3천원까지 지급하실 수 있습니다. 인건비의 경우 법정 최저 월 급여를 반드시 준수하셔야 합니다. 유의사항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창업기업 대표자는 정부지원급으로 인건비 사용이 불가합니다. 인건비 지급 대상 직원은 타 정부지원금의 대응자금 또는 현물로 활용이 불가합니다. 창업기업은 인건비 지급 시 세법,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등 관계법령을 반드시 준수하셔야 합니다. 단기근로자의 경우에도 고용보험을 가입하지 않을 경우에는 인건비 집행이 불가합니다. 창업자와 민법 제767조 상의 친족관계에 있는 자도 인건비 지급이 불가합니다. 마지막으로 근로자의 퇴직급여 충당금도 집행이 불가합니다. 다음으로 지급수수료입니다. 지급수수료는 사업화를 위해 거래를 수행하는 대가로 지급하는 비용으로 총 12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기술이전비입니다. 기술이전비는 창업기업의 시제품 제작을 위해 필요한 기술을 이전받기 위해 사용하는 금액으로 창업 아이템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기술의 이전, 법적 권리를 보장받는 경우에 한하여 집행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시험인증비입니다. 시험인증비는 창업 아이템의 사업화를 위한 시험 분석, 제품 시스템, 기업 인증 등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집행이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학회 및 세미나 참가비입니다. 창업기업 재직 임직원들이 학회 또는 세미나를 참가할 경우 관련된 등록비 등을 집행하는 비용입니다. 다만 협약기간 내외 개최하는 학회, 세미나 참가비에 한하여 집행이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멘토링비입니다. 멘토링비는 창업 아이템 사업화, 기업 경영을 위해 주관기관 내외부 전문가로부터 자문 또는 멘토링을 지원받기 위해 소요되는 경비로 집행하는 비목입니다. 멘토링비의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전담 멘토와는 상관이 없고요. 예비 창업자분들께서 기술적인 부분 또는 경영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자유롭게 멘토링을 받고 싶을 때 사용하시는 비목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전담 멘토에 대한 비용은 모두 주관기관에서 부담하기 때문에 지금 지급받으신 사업비로 집행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으로 전시회 참가비입니다. 제품 홍보를 위해 국내 또는 국외 전시회 참가 시 참가 등록비, 부스 임차비, 장치비, 통역비 등에 한해서 집행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전시회 참가비도 협약기간 내외 개최하는 전시회 참가비에 한하여 집행이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기자재 임차비입니다. 창업 아이템을 사업화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기기, 장비, 부수기자재, 서버 등을 임차하는 데 소요되는 경비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기계장치비처럼 기자재를 구입하는 것이 아닌 단기간 임차가 필요할 경우에는 이 비목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다음 사무실 임대료입니다. 사무실 임대료는 창업 아이템 개발 등을 위해 공간을 임차하는 경우 발생하는 월 임대료로 집행이 가능합니다.
회계감사비는 창업기업의 협약 종료 시점에 전담기관인 창업진흥원에서 지정한 회계법인을 통해 감사가 진행되는 사항에 대한 비용을 집행하는 비목입니다. 회계법인 감사 비용은 48만 1,818원을 반드시 사업계획서에 포함하여 사업비 집행계획을 수립하셔야 합니다. 운반비, 보험료, 보관료입니다. 이 비목은 창업기업 창업 아이템의 운반, 수출 시에 발생하는 운반비, 보험료, 보관료로 실소요 비용을 집행하시는 비목입니다. 다음, 세무회계비입니다. 기장대행 수수료, 법인 개인 사업자 결산 및 조정 수수료 관련 비용으로 집행하는 비목입니다. 다만 2020년 중기부 창업기업 지원 서비스 바우처 지원 사업에 선정된 경우에는 세무회계비를 집행하실 수 없습니다. 다음, 법인 설립비입니다. 법인 설립비는 온라인 법인 설립 시스템을 이용하여 법인을 설립할 경우 소요 비용을 집행하는 비목입니다. 온라인 법인 설립 시스템을 사용하지 않고 법무사를 통해서 개인적으로 법인 설립을 하시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본인 부담하셔야 합니다. 다음, 기술보험입니다. 기술임치 수수료로 집행이 가능한 비목이고 세무회계비와 마찬가지로 창업기업 지원 서비스 바우처 지원 사업에 선정되신 경우에는 기술보험비 사용이 불가합니다.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술이전비 경우에는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 기술평가 전문기관의 평가 금액에 한해서만 기술이전 비용을 인정합니다. 기술이전 금액 산출을 위한 평가비는 동사업비로 지출이 불가합니다. 기술이전 계약 시 기술의 명칭, 이전 금액, 사용 기간, 이전 내용, 이전 절차 등이 명시된 기술이전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기술이전비 집행 시 기술 이전에 관한 증빙서류도 반드시 첨부하셔야 합니다. 시험 인증비입니다. 인증에 컨설팅이 수반되는 경우 참여 컨설턴트 이력, 컨설팅 일지 등 관련 보고서를 반드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멘토링비는 멘토 1인당 1일 50만 원을 초과하실 수 없습니다. 기자재 임차비의 경우에는 차량 등의 임차 경비는 집행 불가하고 기자재 임차료는 협약일 이내 월 납부 금액에 한해서만 집행이 가능합니다. 사무실 임대료 유의사항은 정부, 지자체 등이 지원하여 조성 운영 중인 창업보육센터, 1인 창조기업 비즈니스센터 같은 공간에서는 임대료 집행이 불가합니다. 사업을 진행하시고자 하는 공간이 정부 또는 지자체의 지원을 받고 있는 공간인지에 대해서는 해당 입주공간의 담당자의 문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사무실 임대료에서 임대보증금, 관리비 집행 불가하시고 월세만 집행이 가능합니다. 창업 아이템 개발 생산을 위한 사무공간이 아닌 거주 형태의 공간도 임대료 집행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코워킹 스페이스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사항 또는 법인 등기부 등본에 해당 주소가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월 단위 계약 시 집행이 가능합니다. 법인 설립비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온라인 법인 설립 시스템을 통해서 법인을 설립하신 경우에만 집행이 가능합니다. 세무회계비와 기술보호비,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20년 중기부 창업기업 지원 서비스 바우처 선정자는 집행이 불가합니다. 다음은 여비입니다. 대표, 재직 임직원이 사업화를 위해 사업장 소재지를 벗어나 타 국가로 출장 등의 사유로 소요되는 여비를 집행하는 비목입니다. 항공, 선박 등 해외 이동수단에 소요되는 실비에 한하여 집행이 가능하고 국내 여비는 집행이 불가합니다. 유의사항으로는 본 사업의 여비는 타 국가, 해외 출장의 경우에 한해서만 출장비 여비 집행이 가능합니다. 국외 출장 사유 발생 시 출국일 이전에 반드시 주관기관 사전 승인을 통해서 해외 여비 집행의 적정성을 검토받으셔야 합니다. 운임은 이코노미 클래스급으로 한정하고 공항버스, 기차 등 공항으로 이동을 위한 국내 여비는 집행이 불가합니다. 교육훈련비입니다. 창업기업 임직원이 사업화를 위해 기술 및 경영교육 이수 시 집행하는 비목입니다. 창업기업에 소속되어 4대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임직원에 한해서 집행이 가능한 비목입니다. 유의사항으로는 사업비 지급 신청 시 임직원 재직 확인을 위한 4대 보험 가입자 명부를 주관기관으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다음으로 고용노동부 등의 교육비 환급과정 교육 참가 시 환급 금액을 제외한 금액에 한해서 교육비 집행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부 등이 주관하는 교육의 본인 부담금은 동사업비로 집행이 불가합니다. 마지막으로 앞서 말씀드린 교육과정에서 심화교육은 예비창업자 대표 본인은 교육이 무료입니다. 다만 임직원이 심화교육을 참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교육기관과 사전 협의를 통해서 참여를 결정할 수 있으며 1인당 50만 원을 동사업비로 지출하여 직원의 교육비를 지출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광고선점입니다. 광고선점비는 창업기업 제품과 기업을 홍보하기 위한 제작 비용 및 기타 마케팅에 소요되는 비용을 집행하는 비목입니다. 예를 들어 홈페이지, 홍보영상, 홍보물, 카탈로그 포장 디자인, 포털사이트 배너 광고, 일간지 신문 등 광고비, 온라인 쇼핑몰 입점비, 온라인 홍보비, 앱스토어 등록비 등 광고에 관련된 모든 비용으로 쓰실 수 있는 비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마케팅을 위해서 계약, 외주용역 형태로 진행이 가능하십니다. 다만 외주용역 형태로 진행하실 경우에는 앞에서 설명드린 외주용역비 집행 기준에 따라서 사업비를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으로는 웹 호스팅비, 도메인 등록비 등의 소요 비용은 협약기간 이내에 금액에 한해서 집행이 가능합니다. 일회성 무작위 홍보를 위한 기념품 제작, 유니폼 제작, 기프트콘에 소요되는 비용은 집행이 불가합니다. 모든 광고 활동은 협약기간 내에 완료되어야 하고요. 협약기간 이후 잔여금액 발생 또는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는 전자화폐도 구매가 불가합니다. 마지막으로 창업활동비입니다. 창업기업의 창업활동에 필요한 여비, 문헌 구입, 사무용품, 소모품 구입 등에 소요되는 경비입니다. 이 창업활동비는 월 50만 원 한도로 집행이 가능하십니다. 앞서 말씀드린 비목에 대해서는 저희 사업비 관리 기준에 따라서 관련 증빙 서류를 주관기관에 꼭 제출하여야만 사업비 집행이 승인이 됩니다. 다만 이 창업활동비의 경우에는 월 50만 원 한도 내에서 창업자에게 지급이 되고 이 50만 원에 대해서는 증빙 서류 없이 창업자가 자율적으로 사용하시는 비목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법인사업자 계좌로 돈이 지급되오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마지막으로 기타 안내사항입니다. 앞서 제가 저희 사업 지침과 관리 기준에 대해서 꼭 숙지해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제가 설명드린 사항들은 사업비를 집행하시는 데 있어서 주요사항 중심으로 설명을 드린 겁니다. 이 밖에 세부관리 기준에 보시면 별표 5에 사업비 집행 증빙자료가 있고 별표 6에 사업비 집행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정말 중요한 사항이니까 창업자분들께서는 꼭 다 꼼꼼히 읽어보시고 사업비 집행하시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꼭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사업비 집행 관련 별지서식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표준용역계약서, 검수확인서, 근로계약서, 급여대장, 근무상황부 등 창업활동을 하시면서 필요한 서식에 대해서 저희 K-스타트업 홈페이지에 저희가 이 서식들을 올려놨습니다. 화면에 보이시는 다운로드 경로에 따라서 이 서식을 다운받으셔서 사업 진행하시는데 참고자료로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사업비 관리 기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사업비 관리 기준을 준수하지 않으실 경우 사업비 환수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으니 꼭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지침과 기준 꼭 숙지하셔서 8개월 동안 사업 성공적으로 수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교육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